부끄러운 성공보다 부끄러운 성공보다 좋은 실패를 택하겠다면 좋은 실패를 택하겠다면 그 생각이 옳은 거겠지? 그 생각이 옳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치킨이 미래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코미디를 위한 코미디에 의한 영화. 관객 16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관객 수 2위, 국내 매출액 1위를 차지한 영화. 우린 함께 있을 때 무서울 게 많은 병신이었다. 죄송합니다. 손대지 말고 변태 새끼야! 변태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스물, 바람 등 코미디의 진심인 형님 이병헌 감독의 극한 직업.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 영화는 무조건 치킨을 시켜놓고 봐야 합니다. 치킨과 함께 이 영화를 맛있게 먹은 후 이 영상을 보면 후식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3, 2, 1, 하강. 작전 중인 마포 경찰서 마약반의 무전음. 사실 영상을 찍으려고 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오디오만 녹음했습니다. 야, 저 기내이 뭐야? 선풍기냐? 아씨, 놀래라. 네일샵 도박장은 4층 높이라는 설정이지만 2층 높이의 세트를 만들어 안전하게 촬영했습니다. 야, 한동안 가자. 밥 시간 다 됐다. 나 1일 1시간이잖아. 아까 밥 먹었어. 환동역은 마야광 오디션장에서 봤던 죽을 죄를 지었으면은 죽어야지. 안 그럴라 이 밥 찌끄레기야. 이중옥 배우를 따로 오디션 없이 바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이중옥 배우보다 환동스러운 사람을 못 찾을 것 같았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이창동 감독의 조카라고 합니다. 그렇지. 온 몸으로 심지어 혀까지 연기를 하는 류승용 배우. 1961년 1월 18일 태어났어요. 엄마 아팠어요. 내 머리 커서. 광해 왕이 된 남자, 7번 방의 선물, 명량에 이르기까지 흥행 불패를 이어왔으나 갑자기 도리화가 염력, 7년의 밤 등으로 흥행 참패를 겪은 류승용 배우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이 영화를 위해 무려 7개월에 걸쳐 12kg 감량에 성공했는데요. 뭐 입금되면 다 뺀다고 하지만 50대를 바라보는 나이였던 걸 감안하면 엄청난 도전인 것 같네요. 에어백 하시게? 그거 안 돼, 이 병신아. 충격을 가방으로 막아낸다는 클리셰를 살짝 비틀었습니다. 네일샵 외부 공간은 누나 홀닭 안산점 앞에서 촬영했습니다. 간판을 강서점으로 바꿨네요. 이어지는 숨막히는 추격전은 마곡 지구에서 숨막히게 더운 날 촬영했습니다. 2018년 당시 40도가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었다고 하네요. 뭐야, GTA야? 걸크러쉬 오지는 김 여사님. 흔한 추격전의 클리셰를 비틀고 싶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땀 흘리며 뛸 때 스쿠터를 타고 뽀송뽀송하게 첫 등장하는 마영사. 진짜 푹 쉬다가 출연한 진성규 배우입니다. 이 표정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 편안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이 씬의 킬링 포인트는 바로 무려 미스코리아 출신 이한희 배우의 모든 걸 내려놓은 흔들리는 볼살입니다. 수갑이 어디 갔냐? 이게 우리 전 변호사라고 인사해. 영화 범죄도시 때의 연으로 친숙한 전 변호사와의 만남. 확실한 코미디를 위한 리액션입니다. 마을버스 강서 02번은 사실 마곡 지구가 아닌 화곡동 약수터 주변을 운행하는 버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16중 추돌사고. 이 양반 옷이랑 헤어가 고반장 같은데? 류승용 대역 스턴트 배우인데 고반장 복장 그대로 운전했습니다. 이때다 싶어 보험 사기를 시도하는 아반떼. 마지막에 박은 아반떼는요 그냥 지가 와서 박은 아반떼입니다. 그럼 15대네. 마봉팔 형사의 헤어스타일은 래퍼 BY를 따라했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다운펌을 하면서 엄청난 두피 각질에 시달려야 했다고 하네요. 영화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은 배우들의 비주얼이 참혹할 지경인데요. 이 와중에도 미모를 뽐내는 공명 배우입니다. 비율이 남달라. 그럼 니들 존재 이유는 뭐냐? 왠지 모든 사건에 배우에 있는 흑막일 것 같은 김우성 배우. 미스터 션샤인에서 연기한 악역 이미지 때문에 진짜 빌런이 아닐까 의심도 했습니다. 서장님하고 이무배하고 한 편입니까?
하지만 진짜 순수하게 부하 직원들의 실적 부진을 걱정했던 서장이었죠. 나만 좀 괜히 서운했나? 폭력적이야. 폭력적이라는 대사는 갑자기 튀어나온 류승룡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촬영 초반 아직 감량이 덜 된 상태의 류승룡 형님인데요. 바로 이어지는 복도 컷은 촬영 후반 살이 빠진 후에 찍은 컷이라 연결이 좀 튀긴 합니다. 진성규 배우의 머리카락도 더 자라서 연결이 좀 키네요. 네가 수사비 삥 쳐서 잠수 탔으니까. 이 씬은 천안의 실제 경찰서 복도에서 촬영했습니다. 칩이네? 호호호. 초코칩. 촬영 후반 이미 캐릭터에 몰입된 상태라 호흡이 척척 맞는 배우들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그 마지막에 아반떼 그 새끼. 이 대사는 진성규 형님의 애드리브입니다. 시나리오에 고반장을 말린다 라고 쓰여 있는 걸 배우들이 알아서 각자의 캐릭터를 살려 연기했습니다. 이 와중에 마형사를 걱정하는 장형사.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암시인 것 같네요. 너 나 좋아하냐? 누나 사랑한다 병신아. 마영사 부모님이 그 수원에서 왕갈비집 하시잖아요. 알고 보면 마형사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는 장형사입니다. 그럼 네가 뭐 얼굴밖에 볼 게 더 있냐? 실탄 있지? 잠깐만 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쏴. 야, 최 반장. 선배인 고반장을 제끼고 과장으로 승진한 최반장. 이번에 환동이도 시내 버스가 잡았다며. 마을 버스였어. 송영규 배우는 류승룡 배우와 70년생 동갑내기 찐 친구입니다. 진성규 배우가 소속된 연예인 야구단의 감독이기도 하죠. 소고기야 따라와. 자세히 보면 고반장이 따라 나서며 어깨동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드리브였는데 아쉽게 잘 보이지 않게 됐네요. 이럴 거면 육회를 시켜 먹든가. 타닥기 새끼야 타닥기. 이 장면이 촬영 첫날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마형사 머리가 완벽하게 눌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장소는 광명 소통 한우라는 고깃집입니다. 첫 촬영하는 날 이 장면을 찍고 바로 이어서 엔딩 컷을 찍었다고 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니네 홍상필이 마을 버스가 잡았다며? 굴버스야! 모든 걸 해낸 것 같은 연기를 해야 했다고 하네요. 이무배 이 새끼 하나 잡으면 경찰 인생 논하는 거잖아. 이무배 중국으로 바르고 밑에 있던 홍상필이가 6개월 전에 출소했어. 근데 이 새끼가 이무배 밑에서 무슨 맛을 봤어? 매운맛. 이 대사 역시 류승룡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그걸 또 이렇게 받아주며 찐친 케미 보여주는 송영규 배우입니다. 내가 볼 때 이무배 이 새끼 곧 들어온다. 너 근데 이거 왜 나한테 주냐? 동생이 기회 드린다잖아. 사실 난 이때도 최반장을 의심했는데 결국 진짜 선배를 위한 동생의 배려였다는 게 나름 반전이었죠.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형. 감독이 여차하면 이 대사는 빼야겠다는 생각을 한 대사였다고 하는데요. 첫 촬영인데 이렇게 어려운 대사를 이렇게 잘 살려준 코미디 천재 승룡이 형입니다. 바로 잠복에 들어간 마약팀. 범인을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막내는 열정이 넘칩니다. 우리 재훈이 이제 아파트까지 짓고 오겠네. 이곳은 인천의 배다리 헌책방 골목입니다.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이기도 하죠. 옥상에 잠복해 있다 스토커로 몰린 마형사. 스토커 피해자는 신신의 배우입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신의 누님은 MBC 9기 공채 탤런트 출신이며 90년대 초반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곡으로 대박을 터뜨린 가수이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대를 앞서간 곡인 것 같은데요. 요상하게 생겨가. 나 진짜 그 정도는 아니야. 이 대사는 신의 누님의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현우 터진 이동희와 류승룡 형님. 생긴 게 뭐요? 나 진짜 얼굴 가지고 그러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못생겼다는 말에 진짜로 상처받는 마형사의 캐릭터를 미리 암시한 대사입니다. 내가 너보다 못생겼다고. 그게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아? 드디어 등장한 치킨집. 이곳은 배다리 골목에 있는 펜시점인데 내부를 싹 다 치우고 치킨집으로 바꿨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원상복구 해놨다고 하는데요. 영화가 말도 안 되게 떡상해버리니까 인천시가 후회했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또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대로 치킨만 팔아도 건물 한 채 더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실제 수원 통닭거리에 있는 수원 왕갈비 통닭은 대박이 났는데 말이죠.
아니 우리가 뭐 때문에 사비까지 털어 닭 잡아가면 이 짓을 해야 돼? 너 때문에. 너. 이 소리는 효과음이 아닌 실제 머리에서 나는 소리라고 합니다. 너 나 좋아하냐? 존나 사랑한다 병신아. 이 대사는 이한이 배우의 아이디어로 현장에서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이거 뭐 언제 뜰지도 모르는데 떴어! 밖으로 나가려는 듯 촥 흩어졌다가 창가에 붙어 촥 모이라는 감독의 디렉션을 이렇게 해낸 배우들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눈치 게임을 하는 것도 만약 이상하면 그냥 뺄 생각이었는데 현장에서의 호흡이 너무 좋아 다 살릴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저 악금물에서 배달시키냐고? 저 악금물만 배달시켜. 김종수 형님의 순간 반전 연기. 이런 디렉션은 없었는데 스스로 즉흥 연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주야장창 인력 사무소만 치다보고 앉았다 그랬더만 일자리 구하는 거였구먼. 근데 어쩌지? 나 가게 내놨어. 이런 대사의 호흡 역시 김종수 형님이 알아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가게 인수라는 게 선착순으로 손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그게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모든 일에 긍정적인 장영사는 항상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달라고 그러면 되지. 뭐야? 그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약을 씁니까? 경찰 된 도리가 있지. 아니야. 무슨 저런 새끼들한테 경찰의 둘을 다음 작업. 굿지네. 매 씬마다 나오는 명품 조연. 김지영 누나 어서 오고. 동네 반장도 시간 지나니까 통장되더라. 내가 개모임도 중국집에서 안 되면 안 가. 왜? 두 반장 냄새 맡기 싫어서. 한국인의 밥상 나오면 바로 틀어. 왜? 수사 반장 생각나니까. 반장 이제 아주. 감독이 특별히 주문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반장 라임을 강조하는 플로우를 짠 김지영 배우입니다. 엄마 나 반장 됐어. 진, 이후에 나올 당신만 없다며. 잠깐만 기다려. 빨리 줄게. 이 장면 역시 감독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김지영 누나가 갑자기 머리띠를 풀며 머리를 털었다고 합니다. 중년 부부의 애환이 담긴 현실적인 애드리브. 치킨은 서민이다. 이곳은 훌랄라 치킨 용현 1호점 앞입니다. 인천 출신 감독이 친구들과 함께 놀던 거리라고 하네요. 고반장의 딸내미 최정은 양은 이후 폭풍 성장해 하이브의 자회사인 빌리프 랩에 입사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RU 넥스트에 참가했습니다. 가끔 애들한테 떡볶이도 싸야 되고 또 학급비 빵꾸 나면 내 돈으로 메꿔야 되고 그러거든. 반장도 학생인데 학급을 운영하는 돈은 담임이 관리하죠. 알지만 속아주는 우리네 아버지. 좀 더 쓰지? 하지만 김영란 법이라는 게 있어. 혼나. 김영란 법은 아버지와 미성년자인 딸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돈을 많이 뜯기고 싶진 않은 아버지의 사투. 그만 튀기고 나 이제 식물, 나무 이런 거 팔아야 되겠어. 김종수 형님의 애드리브입니다. 막내 재훈이 도청기를 던지는 건 야구부 맷집이 늘어서 나와요. 야구 선수 출신이었음을 암시하는 설정입니다. 중간 보스 홍상필 등장. 힘내세요 병원씨 때부터 함께한 이병헌 감독의 페르소나 양현민 배우입니다. 오늘 낭만적으로다가 서열 한번 가려보자. 우통가? 박재홍, 안성봉 배우를 포함한 조직원들은 거의 이 영화에 올인하듯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 갈라지는 몸은 그냥 노력 좀 한다고 만들어지는 몸이 아니죠. 또한 맨몸에 보호대도 없고 대역도 없이 모든 액션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애기들도 핥히고 물어뜯고 앵앵거리네. 원래 초딩들 싸움이 더 요란한 법이지. 강력반도 아닌 마약반 형사들이 조폭들의 싸움을 우습게 보는 건 엔딩에 밝혀질 이들의 실력을 미리 암시하는 복선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닭을 튀겨본 마약반 형사들. 야, 저건 뭐 백숙이냐? 이 대사 역시 애드리브입니다. 이거 왜 맛있어? 누구야? 마형사가 튀긴 치킨을 처음 먹어볼 손님 등장. 장사하죠? 바람에 불륜 커플이 옷까지 똑같이 입고 등장했네요. 그 난리를 치고도 아직 헤어지지 않았다는 설정입니다. 이들은 넷플릭스 시리즈 닭강정에서도 커플로 등장하는데요. 이병헌 유니버스 구축의 초석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여담으로 불륜남 이범찬 배우는 류승룡 배우와 함께 난타 공연을 초연부터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원 왕갈비 통닭은 줄 서서 먹는 맛집이 되고 맙니다. 부끄러운 성공보다 좋은 실패를 택하겠다면 그 생각이 옳은 거겠지? 감독이 시나리오 각색을 할 때부터 이것만은 꼭 하겠다며 결심한 병맛 감성입니다. 촬영할 때도 이게 맞나 싶으면서 불안했지만 끝까지 밀고 나갔다고 하네요. 치킨이 미래다. 사람이 미래다.
대놓고 두산의 광고를 패러디했습니다. 마침 두산 베어스 옷을 입고 있는 손님은 우연일까요? 야 맨날 닭 튀기고 테이블 닦다 보니까 니들이 뭔지 잊어버렸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대사. 이 대사는 각색에 참여한 배세영 작가가 쓴 대사라고 합니다. 치킨 냄새만 맡아도 설사가 나오네. 이 와중에 혼자 진짜 일을 하는 영호. 사실 코미디가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이동희 배우인데 아니 똥 싸신 거 아니에요? 가장 진지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여간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놈 따로 있다니. 아니 범인 잡으려고 치킨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킨집 하려고 범인을 잡는 겁니까? 갸웃거리는 컷은 감독도 미처 못 봤던 승용 형님의 즉흥 연기였다고 합니다. 편집할 때 이런 표정을 발견하고 너무 기뻤다고 하네요. 양념이냐 후라이드냐네. 이동희 배우가 진심 빡쳐서 대본 리딩할 때 뒷골 잡는 연기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그거 가져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흉물스럽다 야. 악역치곤 귀여운 듯 하지만 잔인하고 물티슈 가져와. 뭔가 이상한 듯 하면서 간지나는 하균 형님. 이무배 캐릭터 컨셉은 양조위입니다. 선이야, 쟤 그냥 다리 잘라. 16살 때부터 런웨이에 오른 천상 모델 출신 장진희 배우. 선희는 누가 봐도 킹스맨의 가제를 모델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어디까지 자를까요? 대사는 딱 2줄 뿐이지만 3개월 이상 액션 스쿨에서 토할 때까지 연습한 격투 액션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극 중 거의 무표정을 유지하지만 하야바님이 뽕이다 병신아. 이때 잠깐 흔들리는 그녀의 포커페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치킨은 서민이거늘. 설마 이 돈 주고 치킨을 먹겠어? 치킨 3만원 시대를 예언한 걸까요? 황제 치킨, 럭셔리 치킨으로 소문나서 인증샷, 허세샷 찍으러 옵니다. 하지만 일본의 럭셔리 관광객까지 들리는 필수 코스가 되고 맙니다. 류승룡 형님은 저 뒤에 인물 사이에 감독도 모르게 딱 서 있다가 앞에 세 인물보다 강한 리액션으로 이 씬을 씹어 드셨습니다. 드디어 출동하는 통닭 배달이 아니고 형사들. 뭐야 이거 왜 멋있어? 출동 씬의 컨셉은 하객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 나갔는지? 영 명언에 불이 왜 나가본디야? 전북 순창 출신 신신의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종파티다! 장박의 실력을 미리 암시해주는 짜세 나오는 발차기. 이불을 얼굴까지 덮어주는 건 이동희 배우와 공명 배우가 짠 즉흥 연기입니다. 근데 맛집 사장이 되니까 와이프가 먼저 씻더라. 말 그대로 웃픈 장면. 연기를 하는 사람은 이 롱테이크를 도대체 어떤 감정으로 끌고 가야 할지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 연기를 보고 있는 다른 배우들은 지금 다 웃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표정을 보고 안 웃을 수가 없었겠죠. 얼굴이 다 보이는 모자이크는 감독 취향의 클래식한 코미디라고 합니다. 김강현 배우는 감독이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창청동 소재, 수원 왕가비통 땡. 이 대사 이게 맞냐며 멘붕에 빠졌다고 하네요. 모욕감을 주시네. 감히. 반장 하지 말라니까 이제 주방장이냐? 주방장은 마영사야. 너무나 초라한 우리네 아버지의 뒷모습. 칼 맞고 안 주는 게 무슨 재미거리라고 좀비라는 소리나 했어. 이 역시 마약반의 실력을 암시하는 대사입니다. 수원 왕갈비 브랜드와 리서피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 노하우. 감독이 TV를 보다가 누군가 발음을 굴리는 걸 보고 재수 없다고 느껴져서 그 느낌 그대로 시나리오에 리서피라고 썼다고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 독전? 아저씨? 마약왕? 이전의 장르물을 따라한 것 같지만 철저한 사전 조사를 거쳐 진짜 제조 공정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기존 장르물과는 또 뭔가 다른 BGM. 김태성 음악 감독이 처음엔 정말 열심히 멋있는 음악을 만들다가 좀 내려놓기 시작하더니 음악에 닭소리를 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선이야, 가자.
질걸? 이 대사는 양현민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창식이 안녕. 이들이 만나러 간 건 테드창. 난 슬플 때 오정세를 본다는 말이 있죠. 감독은 그냥 이 두 배우를 만나게 해놓고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얘 싸움 존나 못해. 이건 애드리브죠. 여긴 뭐가 맛있어? 피자집이 있어야 피자가 맛있지. 그럼 냉면이 맛있을까? 감독의 의도는 악역이지만 악역처럼 보이지 않길 바랬는데 야 창식아. 테드창이라고 새끼야. 그래 창식아. 테드창이. 악역은커녕 사랑스럽기까지 한 두 형님입니다. 내가 뭐 닭튀기러 왔나? 주둥이당 뛰어줄까? 지가라 뽀뽀할 때 바삭바삭하고. 부산 분점 직원 박정표, 장격수 배우는 감독과 류승룡 배우가 함께 뮤지컬 빨래를 보고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두 분이 함께 뮤지컬을 하는 친구라고 하네요. 단체 안 봐도요. 광주 분점 직원은 이정수, 이왕수 배우가 맡았습니다. 뮤지컬 배우로 유명한 이정수 배우는 팬텀싱어 2에서 얼굴을 볼 수 있었죠. 단체 아닌 척 하면 되겠구만. 뒤에서 춤추고 있는 아줌마의 춤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어 입혔다고 합니다. 제가 계좌 동금을 드릴게요. 마치 김원의 필 나는 이 배우의 이름은 이한이입니다. 장영사 이한이 배우와 동명이인이죠. 싸대기를 엄청 많이 때렸는데 고반장이 너무 악당처럼 보여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벌레. 시나리오엔 없었는데 현장에서 만든 설정과 대사입니다. 안산 분점 조직원 1역의 서호철 배우는 감독이 굳이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레버런트의 디카프리오로 컨셉을 정하고 머리를 길러서 왔다고 합니다. 네 중국말을 좋아하니? 응. 왜? 나 화교 출신. 설마 범죄 도시에서 뭐이라니? 나가리 났구만. 소리 지르며 화내는 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만든 설정입니다. 내가 이런 날이 올까봐 목발을 스탱으로 했다 이 개새끼야. 다친 발로 밟고 아파하는 건 양현민 배우 회심의 애드리브입니다. 경찰이 약을 맛보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설정이죠. 코미디니까 가능한 거지 실제 이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지점들이 마약 운반책이야. 그럼 우린 뭐가 될 거 아니야? 이 씬부터 장영사 헤어스타일 컨셉은 시카리오를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이한이 배우가 하니까 바로 동양적인 미인이 되고 마는 매직. 장영사가 깔아놓은 커플 어플의 사진은 실제 이한이 배우가 본인 폰으로 진성규 배우를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마영사님 안 죽습니다. 죽일까봐 그러지. 유도 국가대표 특채 마영사. 대역 없이 배우들이 직접 넘기고 구르며 모든 액션을 소화했습니다. 감독도 정실장이 이렇게 굴러올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허준석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첫 테이크는 실제로 이렇게 세게 머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아픈데 오케이가 안 나서 두 번째 테이크부터는 때리는 척만 했다고 하네요. 이곳은 광양항입니다. 컨테이너가 별로 없어서 미술팀이 다 구해와 쌓아서 세팅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아 괜찮습니다. 빈속입니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든 대사입니다. 테드창이 입고 있는 바람막이는 감독이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발견하고 왠지 테드창스러워서 직접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 대사도 애드리브입니다. 갑자기 잡힌 장, 마 커플의 로맨스 분위기 역시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들어 촬영했다고 합니다. 촬영 감독에게 커피 CF처럼 찍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요? 라며 당황했지만 잘 찍어주셨다고 하네요. 이 컷의 웃음 포인트는 대사가 아니라 칼을 꺼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장항항입니다. 서해안이라 물이 점점 들어와서 빨리 찍어야 했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네 형님. 네, 저거까지만 묶어드릴게. 이 대사는 감독이 각색하며 쓴 대사고 이러니까 좋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자기는 이 대사와 엉덩이 연기는 현장에서 추가한 애드리브입니다. 닭집 아저씨. 그 유명한 너 정체가 뭐냐? 옆집 아저씨. 아저씨 장면을 오마주한 거 맞죠? 네가 소상공인
겁나게 모르나 본데 우린 다 목숨 걸고 이씨. 이 씬을 감독은 실제 바다 위에 배를 띄워놓고 촬영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바다 위까지 섭외를 하고 허가까지 받았는데 촬영지가 서해안으로 바뀌면서 포기해야 했다고 하네요. 결국 남양주 세트에서 찍은 후 배경의 바다는 전부 CG를 입혔습니다. 말 그대로 좀비처럼 일어나는 류승룡 배우. 새끼손가락 디테일 오졌고요. 좀비처럼 다리를 물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연기가 놀랍게도 류승룡 배우의 애드리브였다고 합니다. 감독은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해버리니까 효과음을 어떻게 넣어야 더 웃길까를 고민하게 됐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BGM 선정. 영웅 본색 2 엔딩 장면 오마주에 1편의 OST 당년정을 깔았네요. 엄청난 고가의 곡이지만 그 값어치는 톡톡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주성치 코미디가 생각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확실치는 않지만 주성치가 무명 시절 영웅 본색에서 총 맞아 죽는 단역으로 출연했다는 썰이 있던데 그래서 이 음악을 깐 건 아니겠죠? 이 양반이 주성치가 아니라는 썰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대한민국 매출액 1위에 빛나는 코미디 영화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